사실 그렇죠.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그 발언한 뒤에 혹시 아차 싶지는 않으셨는지.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고 하진 않았고요. 네. 그 패스의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죄송합니다. 전형이 아니고 경향성. 네네. 왜냐하면 예. 그리고 그게 진단명은 아니에요. 진단명은 없어요. 아니에요. 소시오패스라는 건 진단명은 아니고요. 네. 엄밀하게는 진단명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 어떤 그 집단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고요. 네. 그 용어는 좀 상당히 심리학적 용어, 또 사회심리학자들도 많이 쓰고 뭐 이런 거지. 엄밀하게는 진단명은 아니고요. 그게 네. 진단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그 국감이었어요. 경기도 네. 국감하는 날 이제 끝나고 그 왜 유명한 우리 이제 그 이 후보님께서 흐흐흐 웃는 한 뭐 14번을 웃었다나 뭐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TV에 그게 나오면서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저런 모습 보면은 뭔가 저거는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고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킬과 하이드 혹은 야누스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의 모습이냐 저 모습이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저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지킬과 하이드나 또 야누스라고 하는 이중인격자를 지칭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 모습은 소시오패스적 경향성이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좀 보인다라고 제가 사실은 좀 애둘러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 다음날 아마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했는데 저는 뭐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실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걸 얘기해 주셔서 뭐 속이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예.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실제. 네. 근데 이제 전문가이면서 이제 후보자 부인이다 보니까 이게 확 좀 커졌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논란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그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학회에서 뭐 또 허위 사실 유포를 막 그 저쪽 좌파의 언론에서 뭐 학회에 경고를 받았다는 구두 경고를 받았 그런 일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이 의사 윤리나 아니면 저희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의 윤리에 뭔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 전혀 네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는 거를 허위 사실로 제가 경고를 받았다. 또 무슨 뭐 경고를 받아야 된다. 네. 뭐 온갖 그 공세를 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공세를 펴는 모습에 저는 또 조금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를 어떤 민주주의의 정당이 우리 전문가 집단을 향해서 뭐 의사 집단을 향해서 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향해서 뭐 저거는 뭐 당장 뭐 면허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뭐 처벌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게 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전문가 집단의 직업 윤리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직업 윤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 네. 그 미국 대선들이 있을 때 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소위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는 아예 책자 지금 번역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소위 그 공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골드 워터 룰 네. 규칙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도자 특히 대통령이라는 그 존재는 너무나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의 정신 건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검증의 대상이지 그건 프라이버시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인데 그 의사 윤리의 본질에 충실하자면 지도자가 될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의 의무가 있다. 그게 우리 네. 직업 윤리에 더 합당하다라는 이제 이런 논쟁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벌어졌어요. 이미 그렇죠. 미국 사회에서도.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심지어 저쪽 그 좌파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엄청나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정신과 전문의 중에도 또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발언했던 것들도 실제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입을 다 다물고 계셨다가 네. 이번에 제가 뭐 진단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진짜 진단을 원하시면 저를 찾아와 오시면 진단을 해줄 용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도와드릴 용의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진료를 저는.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요, 최근은 제가 이제 남편 선거운동 돕느라 잠시 이제 쉬고 있는데요. 네. 쉬고 있지만 저는 항상 언제든지 진료할 수 있는 이게 자격증이 예, 있으니까. 그럼요. 지금 또 기사가 하나 나오네요. 이재명 기사 저 찾아오시면 제가 언제- 진단 정확하게 내려드릴 수 있어요가 하나 더 예, 나오네요. 근데 그건 뭐 너무 과하고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그냥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우리 사회를 향해서 우리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의 정신건강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 이참에 후보가 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 또는 그들의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혹시나 국민들이 안게 될 리스크에 네. 대한 평가는 네. 꼭 진단이 아닙니다. 예. 그 평가를 우리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예. 어떤 여야를 떠나서요.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떠나서 한 번쯤은 평가를 받는 부분들에 대한 공론화 네. 또 그 방법들이 마련되면 그럼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의견이 있으신가 하면 또 반대로 골드워터 룰이라는 게 있죠. 말씀해 주신 것 네, 중에 네.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네. 미국의 어느 잡지사가 네, 네. 정신과 의사 만여 명을 대상으로 네. 공화당 다선 후보인 베리 골드워터의 정신 상태가 대통령직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2,400명이 응했고 그중 1,189명이 이 골드워터의 정신 상태는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잡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 이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맞아요. 1964년에 64년 그래서 골드워터 룰이 나온 거죠. 또, 네, 그렇죠. 또 전문의로서 맞아요. 워닝을 줘야 된다. 네, 뭐 맞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네, 네. 의견이 네. 학계에서도 또 정치계에서도 네. 팽팽하게 그래서 맞서고 있는 사실은 상황이다. 제가 저부터 네. 이렇게 전문가로서 어떤 공인에 대해서 제가 30년 제가 정신과 전문 일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외부에서 네.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제가 뭐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라든지 네.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오. 굉장히 신중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그만한 그 말의 무게나 책임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이제 만약에 어떤 특정 후보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전문가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네. 또 후보의 아내다 보니까 또 전문가로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조금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대신 이제 다른 분들이 또 걱정하면서 이게 어떤 일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냐면 구소련 네. 그러니까 구소련 치하에서 반정부 인사를 사실 그 정신과 환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협력했던 정신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라는 게 전문가의 어떤 직업 윤리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우리는 정말 그 인간 이게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그 한 인간의 어떤 그 생명의 가치, 존엄의 가치 이거를 추구하는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네. 정신을 이렇게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직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직업 윤리에 비춰볼 때 사실은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도전이 올 때는 그 전문가로서도 엄청난 갈등, 그거에 협력해야 되는가, 협력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다음 용기를 내야 되는가, 그렇지 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저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 계신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아마 좀 나오셔야 되지. 그건 여야를 떠나서 네. 어떤 의견을 갖는다면 또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시면 내시는 거고요. 우리나라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네. 그리고 저 네. 지금 팩트를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 변근택 변호사 있죠? 네. 그때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공식 사과 요구하고 법적 조치 검토하고 있다고 네. 밝혀서 네. 우리 원지사가 파이어 하셨었는데요. 어떤 법적 조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없어요? 같고요. 아마 허위 사실로 뭐 이렇게 그 고발을 했다는 얘기가 얼핏 들려오는데 네. 저희가 허위 사실을 발언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그냥 고발이 그냥 너무- 진행되긴 했다. 예. 고발을 네. 진행했구나. 아유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마 괴롭히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제가 이제 남편 선거 끝나고 돌아가서 과연 어디 병원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진짜 고발 들어왔어요? 그럼요. 기사 안 나왔는데. 아니 어쨌든 고발건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저한테 뭐 연락이 오거나 그건 아니고요. 저도 한 건 받았어요. 네. 한 건 받았어요. 아니 근데 저도. 네. 워낙에 이번 정부 들어서서 네. 또 고소 고발이 많다는 것도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만나보면 뭐 고소 고발 당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또 많은 공감대가 또 저는 세상 들어서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 밥 이게 먹었니? 얘 밥 먹었어요. 그러고 나도 당했어. 나도 당했어. 그래서 야 분명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왜 뭐지? 당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예, 설명이 안 예,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한 행사장에서 이 걷는 로봇을 뒤집어 엎는 모습이 보도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에 대해서 보기에 불편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서도 이게 그 로봇에 대해 학대를 하는 것과 관련해 학대를 하는 것으로 이제 평가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평가가 갈릴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철학적 윤리적 논의가 수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외국에서 네, 네. 저 아무리 엔지니어 기술자가 실험하는 거라지만 저 강아지 발로 차는 건 너무 싫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공분을 일으켰던 사진이 오른쪽인데 또 왼쪽은 이 지사께서 최근에 어떤 행사장에 가서 네, 네. 이제 뒤집었을 때 바로 설 수 있는 기능이 아주 제 기능이고 주요 기능인 로봇에게 이렇게 뒤집게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주변 분들을 보니까 어머머머머 이렇게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네. 또 이 후보님 측에서 해명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예.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쵸. 사실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저 로봇은 무생물이잖아요. 네. 그래도 개 모양의 무생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인간에게는 이 일종의 공감 내지는 감정이입하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했던 것도 뭐냐면 우리 최근에 이렇게 또 막 비석도 밟으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개 로봇을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다분히 조금 이렇게 그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 누구인들 사실 불편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다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 내막이 뭐 그렇지 않다니까 내막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로봇 학대 이 논란처럼 그 꼭 로봇도 무생물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또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을 투영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하나의 모습을 보면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저도 불편했습니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 일단 업체 관계자 말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밀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밀게 됐습니다. 이후 밀어도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미셔도 된다라고 말했던 것 같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좀 더 미셔도 된다라고 말했던 것 같다. 네. 근데 뭐 이후 더 그, 세게 예. 밀어서 넘어뜨린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관계자는 그러자 주변 분들이 오라고 하시길래 놀랬죠. 제가 괜찮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복원하는 시연을 한 것이다라고 모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정확한 입장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자 기사고 자세히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저도 계속 수십 번을 봤는데 주변 분들이 어머 놀랐죠. 하는 건 그쵸.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험할 수 있죠. 그 복원력을 테스트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함부로 확 다루기가 네. 저희가 심지어 어떤 사소한 집에서 장난감을 다루더라도 네. 괜히 개 모양의 장난감을 우리 그 집에 있는 아이가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슴이 철렁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주변 분들도 놀라고 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를 네. 최고 높게 이제 올려서 들었는데 뭐
더 밀어보세요. 이렇게 더 미셔도 된다. 이렇게 이런 거는 들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입이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없고 저로서는 이제 아무리 봐도 확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 현실에 그때 당시에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웠지만 일단 주변 분들은 오 하면서 놀라긴 했었고 어쨌든 이 논란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 분이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 논란을 두고 불필요하게 과대 해석하고 침소봉대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 굉장히 침소봉대하고 있다. 과도한 지적이다. 오버하는 것이다.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보고 좀 불편해라고 네. 느끼는 것이 사실인 것인지. 네, 불편하게 느끼는 게 정상적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네.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나온 거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게 무생물이지만 네. 그 생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그 모양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명체에 대한 예. 그걸 이제 무의식적으로 사실 투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좀 여지를 남겼던 부분들이 실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죠. 무섭죠. 네. 네. 본인께서는 네. 그렇게 느꼈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셨고 네, 의견을 네. 밝혀주셨습니다. 네. 아마 네. 그렇게 다 모든 게 숨겨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네. 우리가 인성의 문제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뭐 개 모양의 장난감을 확 던진다 그러면 엄마들은 사실 그 아이를 타이르면서 왜 그게 이제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조심스럽게 다루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어떤 교육의 기회로 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건 뭐 장난감인데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그 장난감 개를 던지는 거에 반영된 어떤 우리 아이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순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우리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담겨진 어떤 인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이 없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나 뭐 더 이상 이게 뭐 비화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다만 또 어딘가에 모르게 그런 문제가 실제 있는 거라면 네. 또 드러나는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